안녕하세요. 땅에 대한 모든 정보를 권리 분석해 드리는 오픈마인드입니다. 제가 활동하는 범위가요, 평택, 안성, 그리고 용인, 그리고 화성입니다. 이 경기도 일대 활동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화성이나 용인이나 평택, 안성을 가는 이유는 이곳이 발전하고 있고 다양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활동을 했던 곳은 평택이지요. 왜 그러냐면 평택에 이렇게 고덕 신도시가 약 525만 평 정도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죠. 현재도 계속적으로 지어져 가고 있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삼성 반도체가 자족 기능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런데 평택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용인에도 생겼습니다. 용인에 원삼이란 곳에 여기가 하이닉스가 들어온 곳이고요. 이 일대가 원삼면, 백안면이 다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거래하기가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으로 풍선을 불게 돼서 누르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는 튀어오르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성인데, 이 안성 쪽에 특히나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빠져나가는 길이 바로 이 안성에 걸쳐서 네 군데 IC가 생기는 과정 속에 있지요. 그런 과정에 이곳에 또 발달할 수 있는 그 지역들이 있어서 안성 쪽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화성 같은 경우는 개발 압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송산면 같은 경우는 여기죠. 송산 그린시티의 개발 압력이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1700만 평이 개발되고 있죠. 자, 오늘은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이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와 관련된 곳이 안성, 용인, 평택인데요. 이 세 군데 위치한 반도체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곳에 지금 현재 용인과 안성 간의 이 폐수 때문에 삼성 반도체가 아닌 용인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중능리, 목신리, 고당리 일대 용인 SK 하이닉스가 135만 평이 들어옵니다. 이 135만 평이 들어오게 되면 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 폐수가 고3저수지로 홀로 들어간다고 했다가 고3저수지는 안 된다 라고 하니까 이 관로를 통해서 안성까지 와서 이 한천으로 흘려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성 분들이 절대로 불가라는 방침으로 현재 갈등을 빚고 있고 여러가지 환경 영향 평가를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환경 영향 평가가 반려가 되고 산업단지 승인도 연말로 지금 연기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2024년까지 제품 양산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평택에 저도 살고 있으면서 이 평택에 보면 삼성 반도체가 있는데요. 여기가 삼성 반도체 1기 라인이고 2기 라인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1기 라인 같으면은 2015년 5월 달 정도에 기공식을 해갔고요. 2017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2년 만에. 금액은 약 15조 6천억 정도 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2기 라인 같으면 약 30조 정도를 들여서 지금 사진으로 보면 이 모양이지만 실제 가면 이런 박스로 형태로 해서 이렇게 굉장히 크게 지어놨고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렇게 지어놨고 이 앞쪽은 사무동입니다. 유리로 해가지고 사무동으로 예쁘장하게 지어놨는데, 그런데 여기 지나갈 때마다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환경과 관련된 곳인데요. 여기 가면 1기 라인에 보면 프로펠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이죠. 이곳에서 수증기가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로드뷰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제가 한참 봤어요. 근데 여기도 벌써 수증기가 있네요. 이게 삼성 반도체 1기고 이게 삼성 반도체 2기 라인입니다. 1기 라인이 가다 보면 여기가 이제 일본 국도는 이 바깥이에요. 근데 이 삼성 내부 도로죠. 이게 단지 내 외곽 도로인데 가다 보면 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증기가 지금은 덜 나는 거고요. 여기서 끝까지 홀풀 나게 되면 굉장히 좀 뭔가가 찜찜하더라고요. 이곳을 제가 운동하면서 이곳을 한 바퀴씩을 자주 돕니다. 돌 때마다 느껴지는 게 이렇게 수증기가 실제로 여기를 뛰다 보면요, 수증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주변을 다 덮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증기가 괜찮을까, 인체에는 무해할까,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면서 뛰었어요. 혹시나 이 수증기 속에
속에 여러 가지 공기 속에 안 좋은 다이녹신이라든지 아니면 산성이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나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수증기에 대해서 용인 하이닉스가 생길 것도 분명히 이런 반도체 라인이 생기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 수증기가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괜찮은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취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평택에 보면 반도체 기자단 같은 거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것을 취재를 했는데 정확하게 또 알아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기사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반도체 뒤에 보면 냉각탑이 있죠. 그 냉각탑의 수증기는 어떤 발생 원리가 있는데요.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와 고온 다습한 공기가 만나면 이슬이 맺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슬 맺힘, 안개, 백무 이런 것들은 다른 말로 우리가 수증기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차가운 공기와 고온 다습한 공기가 이런 냉각탑 수증기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Q&A로 이제 질문하고 답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삼성전자 캠퍼스에서 배출되는 수증기 어떤 과정에서 생성되는 건가요? 라고는 질문의 답은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배출되는 수증기는 냉동기를 식혀주기 위한 냉각수에서 발생하고요. 이 과정에서 사용된 냉각수는 반도체 제조 공정과는 별개의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는 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수증기는 열교환 장치인 냉각탑에서 사용된 냉각수가 열 에너지를 갖게 된 이후에 외부로 배출되면서 차가운 외부 공기와 닿았을 때 발생하는 우리가 보통 백무 현상이라고도 하죠. 이런 백무 현상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발생하는 하얀 연기는 어떤 공해 물질이 섞여 있는 매연이 아닌 냉각수 처리 과정에서 생성된 순수한 물로 이루어진 수증기 그 자체라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는데요. 그 발생 원리 역시 일상생활에서 수증기가 발생하는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니 수증기가 왠지 친숙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지만 그럼 원수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혹시 또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수증기의 성분은요, 그러니까 원재료죠. 물이겠죠. 수증기는 인체에 무해한 건가요? 수증기가 발생하는 원수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냉각탑에 들어가는 원수는 일반 평택 시민이 사용하는 광역 수돗물입니다. 이 수돗물이 냉동기로부터 열을 빼앗고 고온이 되어 냉각탑에서 수돗물을 식히면서 발생하는 수증기인데요. 차가운 외부 공기와 접촉한 결과로 결로 현상이 발생하는 안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겨울철 따뜻한 커피를 마실 때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 것도 위와 같은 현상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본 증기에 대해 자체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을까요?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분석한 결과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유해 화학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평택 캠퍼스에서 배출되는 증기는 냉각탑에서 사용된 원수란 말인데요. 증기로 배출되지 못한 원수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일단 냉각탑의 원수가 증발해 부족해지면 지속적으로 원수를 보충하여 사용합니다. 사용 후 물을 폐기해야 하는 경우에도 폐수 처리장으로 배출해서 혹시 모를 오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처리 과정을 보면요. 반도체 공정에서 오염수가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산해 처리 시설에서 1차 처리를 합니다. 오폐수 처리장이 있거든요. 삼성에 보면 평택시에서 2차 처리 시설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이천 쪽으로 방류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반도체 공정에서 생성된 오염 물질의 처리는 단순한 증기 배출이 아닌 엄격한 절차가 이루어져서 반도체 공정에서 생겨난 오염수는 냉각탑의 냉각수와는 달리 1차, 2차 처리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친다고 합니다. 1차 처리 과정은 삼성전자의 산해 처리 시설에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처리된 물의 오염수는 대부분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의 사태를 방지하고자 다시 한번 처리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2차 처리는 삼성전자 내부 처리 시설이 아닌 평택시의 처리 시설에서 실시가 됩니다. 평택시의 처리 시설에서 처리를 마치고 법적 기준치에
의거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명된 이후에 방류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대기로 나오는 오염물질은 법에서 정한 기준의 30% 미만이라는 사내 자체 기준을 두어 오히려 법률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데요. 실제 배출되는 농도 역시 평균적으로 법적 기준의 5%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인체에 무해하다고 판명된 수증기지만 공정 과정을 잘 모르는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계속 느끼거나 많은 양의 수증기를 화재 연기로 오인하는 등 오해는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택 캠퍼스의 냉각탑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를 화재 연기로 오인하여 화재 신고가 접수된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웃기죠. 네, 여기 보면 수증기 저감 장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또 환경 영향 평가를 평택대학교에서도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 연구원들하고 연구를 하고 이래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평택 삼성 반도체에서 올라오는 이 수증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 가지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탑인데 냉각탑에서 올라오는 수증기 정말로 대단합니다. 어떨 때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가동이 되면 정말로 이 백무 현상으로 인해서 이곳이 다 부옇게, 그러니까 안개처럼, 어떤 분들은 바깥에서 이게 화재가 난 걸로 오인할 정도로 많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정말로 굉장하거든요. 밤에 특히나 보면요. 그리고 용인하이닉스에 생기는 SK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경우도 분명히 생길 텐데 이런 미리 좀 알아본 거니까 크게 문제없다. 어떤 연기가 발생되더라도 이게 화재가 아닌 수증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평택 삼성 반도체 캠퍼스 내에 1단계 2단계라고 그랬죠. 이 아래에 보면 여기에 이쁜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게 폐수 처리장입니다. 정말로 가보면 예술적인 겁니다. 건물 자체가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저게 무슨 아트홀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오폐수 처리장이고요. 그리고 이쪽 같으면 여기에 전력 시설이에요. 지금 현재 전력 공급 시설 용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위성상에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 그리고 이런 수증기가 인체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